나라가 망한다라는 말은 정말 그렇게 수사적으로 많이 쓰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생각보다 다르죠. 뭐 나라가 망한다, 경제가 망한다. 아니 개인이나 회사가 망한다는 건 개념이 분명한데 국가가 망한다는 건 참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걸 떠나서 그냥 군사적인 입장에서 다른 나라에 병합되거나 아니면 그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해서 항복하고 뭐 모든 어떤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런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자면 대체로 두 가지에서 실패하더라고요. 첫째는 외교에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외교에 실패한다는 건 국제 정세를 잘못 이해하는 거죠. 이거는 뭐 세상 다른 나라 필요 없고 우리나라 예를 들면 돼요. 임진왜란이 났을 때 옛날에는 일본의 변화를 모르고 우리가 노세노세하다가 뭐 임진왜란에 침공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 일본에서 국서를 다 보내면서 우리가 옛날에는 쪼개져 있어갖고 힘이 없었는데 지금은 통합을 해서 뭐 옛날부터 훨씬 힘세 좋고 이런 얘기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조선을 침공하는 이유, 그들이 침공했을 때 어느 정도의 군사력과 침공 군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떤 정책을 쓰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틀렸단 말이죠. 물론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임진왜란 초기에 그 사초 같은 게 다 불타가지고 회의록 같은 게 많이 없어져서 그 부분이 지금 미스터리긴 한데 전쟁 진행 상황을 보면 어쨌든 침략 규모나 침략의 목적, 일본의 군사력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나라가 모든 가능한 전쟁에 대비할 군사력을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경제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뜰돈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군사력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국제 정세 속에서 두 가지는 항상 판단해야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나라가 어디냐, 그리고 그들이 어떤 목적과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지할 만한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군사력이라는 거는 이 보험하고도 또 달라서 완전한 손실 투자 비용이에요. 저는 가끔 군사비라는 것도 복지 비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복지라는 게 꼭 의료 복지만 복지인가?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니까 그것도 복지 비용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눈에 안 보이는 복지고 보험이니까 사람들이 잘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눈에 보여야 한다는, 그거를 보고 준비하는 나라는 생존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실패하더라. 두 번째, 평화가 오래 계속되면은 군대 자체를 피하게 돼요. 이건 뭐 요즘 우리나라도 좀 그렇습니다만 뭐 옛날 로마 제국도 그랬고 다 그러고,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그래. 전에 제가 직업군인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모병제 이런 얘기를. 근데 그때 모병제하고 징병제 얘기를 하면서 모병제가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모병제를 하지 말고 징병제를 다 가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징병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모병제를 전혀 하지 말자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모병제와 징병제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하니까 국가가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날 군대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이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그 당시에 막 댓글에서 나오고 했던 얘기가 보면은 모병제 하게 되면 군대 안 가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모병제나 직업군인제를 군대를 내가 안 가도 된다라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거죠. 말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치받고 막 분노가 쌓이는 거지. 요즘은 그런 얘기들 안 하더라고. 이제 좀 그게 정리가 많이 돼가지고 모병제도 모병제고 징병제는 징병제고, 우리가 이 지금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에서는 도저히 징병제를 폐지할 수가 없다. 다만 어떤 징병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중에서 직업군인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비율, 예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건 극단적인 예인데 누구나 군대 가기 싫고 고생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 옛날 분들은 그럼 고생하는 거를 좋아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난하고 힘드니까 그걸 한 거지.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살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힘들고 싫다고 해서 과도하게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첫 번째로 경제가 망가지고 두 번째로 군대가 망가져요. 지금 독일 보세요. 영락 없이 꼴나잖아. 지난 10년 전만 해도 메르켈은 정말 세상에 가장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모든 정치가의 모범이고. 지금 우리가 봐도 이 사태를 초래한 게 메르켈이죠. 우크라이나만 있게 된 게 아니고
독일 경제가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독일이란 나라가 무서운 저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영원히 저 아래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 늘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말로 할래 맞고 할래.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꼭 어떤 피해를 이만큼 보고야 정신을 차리냔 말이에요. 롤러코스터는 있는데. 그래서 그런 롤러코스터에서 지금 지난 100년 동안 겪어보지 못한 이런 충격적인 것을 지금 독일이 겪고 있어요.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다양한 거에 신경 쓰다가 자연환경 신경 쓰다가 원전 해체해야 되고,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원자력 발전이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독일은 세계 최고의 제조업 국가예요. 제조업 비용도 높고 2차 산업으로 버티는 나라란 말이에요. 오히려 디지털화는 늦었고 금융 쪽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국가 경제 기둥이 진짜 2차 산업이에요. 그게 엄청난 장점이었거든. 근데 임금하고 에너지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놨어. 독일 원전 해체한 그것도 그럴 수도 있다. 세계와 인류 평화와 자연환경을 위해서 원전을 안 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생각이지. 그러나 자기들 밥거리는 생각하면서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에너지 비용이 극도로 올라가면서 러시아 에너지 의존하다가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군사비 3배로 올리게 생겼고, 독일의 모든 지금 중추산업, 자동차, 천하의 그 독일의 화학, 진짜 독일의 화학은 20세기 이래 탑이었는데 지금 그것도 공장 다 빼서 폴란드 뭐 이쪽으로 옮긴다고 난리가 아니고, 독일은 외국인 노동자는 잔뜩 받아놨는데 그렇게 공장 옮겨버리면 외국인 실업자와 독일인 실업자가 길거리에서 난투극 벌이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징병제도요, 군대가 저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군대도 고급화시켜야 되거든요. 그 돈 또 어디서 나와? 그동안 2차 세계대전 끝난 뒤로 국방비 절약해서 독일 경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의 무장을 이제 군대를 해체시켰잖아. 베르사유 조약 이런 거에서 막 눌러놔. 그랬는데 이제 어거지로 해가지고 또 2차 세계대전 일으켰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다 가서 1차 대전 때보다 더 악랄하게 군대를 해체했어야 정상이잖아. 그 경험대로라면. 그때 영국, 프랑스, 미국 다 재무장하라고 그랬어요. 독일이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이제 못하겠습니다. 또 할 수 없습니다. 완전 핑계였어. 영국, 프랑스가 왜 독일을 재무장하라고 그랬게요. 2번이나 당했는데. 냉전 체제로 가니까 이제는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념 전쟁이다. 그러면 소련의 서진을 막아야 된다. 러시아가 침공한다면 독일이 제일 먼저 있고, 독일이 러시아한테 병합되면 프랑스, 영국 가지고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독일아 거꾸로 재무장을 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빚진 거를 러시아를 막는 데 써라라고 해서 재무장 하라고 난리쳤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죽어라고는 안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 옳시다. 그리고 미국이 요 찬스에 그러면 내가 해줄게. 그래서 나토 전력 절반을 미국이 하게 된 거고, 소위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기적은 군사비를 안 쓴 덕이었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폐허에서 재건하려니까 기계, 철강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잖아요. 1차 대전 끝나고 독일 경제는 베르사유 그 배상금 갚느라고 쩔쩔맸는데 2차 대전에는 유럽의 재건의 모든 기계와 철강, 특히 철강 제품 같은 거 독일제로 왕창 제공하고,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가 소련을 막아야 된다고 군대 재건하는데 군대에서 제일 필요한 자재가 뭡니까? 강철이지. 그것도 최고로 좋은 강철. 그거 전부 독일제로 공급해가지고 지들은 돈 벌고. 1차 대전 때 생각하면 완전 대박이지. 이건 뭐 배상금커녕 우리는 죄인이 없이다 하고 그냥 경제 재건과 군대 재건에 막 팔아먹었다고요. 그래서 라인강의 기적이 난 거예요. 그 대가를 지금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부흥하고 좋았는데 군대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 것도 독일 탓도 있어요. 그러고 이제 와서 군대 재건해야 되는데 경제도 함께 망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걸 다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고, 독일이 저렇게 허덕이면 유럽 전체의 군사력 재건의 60%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아마 군대가 아니라 뭔가 또 경제적인 파워를 발휘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니까 참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지. 유럽은 이제 우리가 자강해서 군대 만들어서 미국 의존도를 벗어나겠다고 하는데, 이게 미국 의존도를 오른팔에서 왼팔로 바꾸는 결과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어려움도 유럽이 자초한 거죠.